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증시가 왜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언제 반등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러분들 파악해 보고 간단한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증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만한 좋은 종목들을 미리 골라두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로봇 지금은 2차원지 자료집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이슈부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 영상 마지막에 해당 무료 자료집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선물 설명까지 좀 드렸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경기 침체. 현재 진짜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 낮다 정도를 확인할 뿐. 근데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 나오자 공포감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코 다우존 증시, S&P 500 증시, 나스닥 증시 전부 다 싹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요즘 뉴스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는 하는데 실제 미국의 GDP 2분기 실적이 2분기가 너무 잘 나왔단 말이죠. 미국의 GDP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을 통해서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대략 2%대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0.8% 높은 2.8% 기록했어요. 지난 1분기 성장치인 1.4%보다 1.4%두 배나 높은 100%나 높은 포인트가 나온 거죠.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라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자, 근데 분명히 GDP는 좋다고 했는데 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확실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9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거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8월, 9월 금리 인하 자신한 이유는 대선 전 마지막 비정치적 인하다. 파월 의장은 기자들에게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강력한 발언한 거죠. 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가 11월 대선 전 마지막 의회가 되는 만큼 회의가 되는 만큼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선거 전후에 하는 모든 일은 경제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서 우리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책하고 상관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게 된 거죠. 이러자 경제 매체들 특히나 미국 경제 매체들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넘게 봤습니다. 거의 100%까지 보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됐죠. 현재 금리 상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높은 금리 상태에서 내리는 것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보통 이자가 내려가니까 대출을 많이 적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정상일 때는 사실 금리 인하가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호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경제가 비정상일 때, 안 그래도 경제가 위태위태할 때 금리 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동성을 풀어야 할 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근데 현재는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제가 비정상인데 이렇게 유동성을 급하게 푼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가 아닐까?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용 지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왜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일단 요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용이 불안해지면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직장 당장에 다음 달부터 직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어느 정도 고용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이메일로 그냥 띡 보내놓고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인류 대기업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GDP가 하락합니다. 앞서 보셨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데 보통 GDP의 70%는 소비가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GDP에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고용 지표에는 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업률 지표가 있습니다.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요. 현재 예측치가 0.1%로 예측이 됐는데 현재 0.3%까지 나왔죠. 지금 이제 거의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자리 잃었을 때 임시로 보험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을 들어놓고 그런 보험을 가지고 실업 청구를 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실직을 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구 건수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8월 1일 날짜 발표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 숫자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역시나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당연히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안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실업 청구 건수 올라간다?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공개됐는데 바로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뭐냐?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재 조사하는 건데요. 이건 기업 대상 조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업 대상 조사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비농업 고용 지수,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고용의 형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예측보다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업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신호들이 그냥 한 곳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실업률 지표의 움직임입니다.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샤메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샤메 법칙이 바로 뭐냐면 뭐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이 지난 12개월의 최저점에서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법칙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이걸 지표로 나타내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1970년도 이후부터 모든 경기 침체를 싹 다 맞췄기 때문입니다. 100% 확률로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회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3회 법칙이 정확히 얼마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냐면 0.5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3회 법칙 0.5가 이번에 나와주게 됐어요. 실제 그래서 정확히 실업률이 그 4.3을 찍게 되면서 정확하게 0.5를 찍게 됐고요. 샤메 법칙이.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정말 대표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뉴욕 증시 급락, 고용 지표 부진 등 경기 침체 우려.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 등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급락하면서 개장했습니다. 현재 일자리 증가가 예상보다 떨어졌고 실업률은 전망보다 상승했습니다. 다 경제가 안 좋았, 고용이 안 좋았다는 내용이죠. 전문가들은 경착륙 걱정, 지금 현재 최악의 사태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얼마나 인하할까 주목, 유동성을 풀어야 할 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지금 다양한 지표들이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가 박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연착륙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두 가지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경착륙이 있고요. 경착륙이라면 통통 튀는 거 보이시죠? 통통 튀는 과정이 그냥 통통 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 엄청난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망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좀 스무스하게, 좀 힘들고 어려운 비행이긴 하지만 천천히 스무스하게 최대한 피해를 덜 보면서 도착을 하는 게 바로 연착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은 현재 경기 침체 자체가 안 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위기가 분명히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연착륙을 좀 기대해 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착륙의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연착륙을 자리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정책이 좀 유의미할까에 대해서 저 또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참고 지표일 뿐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 의견을 일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게 샤멜 법칙이란 말이죠. 네, 근데 과거에 이 법칙이 맞아떨어지긴 시기인 게 언제라고요? 1970년도 이후부터 다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이 3의 법칙이 0.5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던, 연착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976년도인데요. 이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어떤 사람이 현재 대통령 선거로 이제 당선이 되냐면 지미 카터라는 분께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굉장히 과거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대통령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실제 이분이 현재 그때 당시 이제 당선됐을 당시가 지금 현재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1900 지금 샤메 법칙의 이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00 지금 이제 3년도, 4년도, 특히 4년도, 5년도까지 샤메 법칙이 쭉 올라간 걸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실업률이 많이 올라갈 만큼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요.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또 뿌려대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겠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왔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1970년도 때 이때 당시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분명히 금리 좀 물가가 축 치솟았고요. 보시면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이제 74년도, 5년도까지 쭉 오르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박살이 났다가 6년도까지 6년도, 7년도 계속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현재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자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를 개발하고 개발을 강조하게 되면서 에너지부라는 걸 신설했고 실제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때 당시 뭐 다양한 디테일한 정책들도 물론 읊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에너지 가격.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 게 이게 다 석유 파동 뭐 요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으니까 요걸 잡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비슷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재밌게도 최근에 11월 대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석유 회사에 친환경 규제 폐기 약속하면 10억 달러 내놔라. 자기한테 뭐 기부금 내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달 지금 이제 리조트에서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폐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재선을 위해 10억 달러를 선거 자금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 한 경영자는 석유 회사들이 작년 바이든 행정부 로비에 4억 달러를 썼는데도 부담스러운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 규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원유를 다양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천연가스하고 원유를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게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 미국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2009년도 이후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생산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규제만 풀어주면 역시나 원유의 공급을 늘리면서 경제에 다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되고 나면요. 그래서 뭐 중동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갈등이 일어나든 원유 가격이 비교적 좀 덜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누구의 현재 정책이 가장 역시나 어떤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냐? 미국 대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과거에도 지금 이제 76년도에도 참여 법칙이 적용이 되는 0.5가 오긴 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낮아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이러한 지금 이제 과감한 정책의 방향성이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부터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되돌림 파동이 한 번씩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왔을 때 되돌림 파동이 잠깐 있고요. 과거에 한 번 왔고 되돌림 파동이 좀 세게 온 적도 있고요.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땐 계속해서 되돌림 파동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2000년도 당시에도 경제 위기 IT 버블 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온 듯 했다가 다시 한번 한 4.7%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적이 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뭐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지만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무기겠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그냥 영원히 하락하고 경기 침체 지금부터 시작이면서 막 다 같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지금은 이제 과거 당시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1900 지금은 이제 76년도 이후에 잠시 눌렸다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연착륙 시기처럼 좀 긍정적인 신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결정짓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잘 대응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섣부르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쭉 차분하게 이어가시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권장 하나 해드릴 게 만약에 내가 빚을 내서 한 거다. 빚을 내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결국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경기 침체 확정이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망한다. 지금부터 뭐 반토막 난다. 요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이 좀 몇 개 있는 뭐 증시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잘 준비해 봤고요. 전달해 드렸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핵심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뭐가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찾아보고 조금 더 확률 높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증시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빠르게 잡아야 될 만한 2차 전지 섹터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 모아놓은 자료집 드린다 설명드렸죠. 해당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천주, 장전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천주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자료집들 그리고 급등추천주라고 해서 단기 추천 종목들, 단기적으로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시작 브리핑 8시 한 30분에서 뭐 늦어도 장시작 한 10분 전에 올라갑니다. 이쯤에 보통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보시는 장전 시황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매일 장이 마감하고 나서 가장 강한 종목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된 종목이 뭔지 정리하는 지금 현재 포착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한 번씩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전주 추천주 보이시죠? 단기적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의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직을 네 번째쯤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AI 반도체 HBM하고 온디바이스 AI 자료집은 바로 밑에 보실 수 있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증시 지표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쭉 봐드리고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진단키트 관련주 뭐 가장 강했었던 섹터 이유와 관련된 종목들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유튜브 영상들도 이쪽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무료 아이디만 만드시면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핸드폰 번호 문자 보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오는 거 많이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 막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깔끔하게 운영한다라는 걸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빼고 정말 최소한의 지금 현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디를 만드냐? 아이디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로그인하시다 그 아이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는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 이용권 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각자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네이버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혹은 뭐 구글 아이디 상관없습니다. 아이디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 혹은 구글.com 적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아무거나 하시는데 가장 쉽게 저는 1, 2, 3, 4, 5, 6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개인정보 없기 때문에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그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 빼고는 적는 거 없죠. 이메일 주소도 핸드폰 만약에 비밀번호를 까먹으시면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주의하시고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고 가입하시고 나시면 로그인 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까지 직접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번 뭐 골뱅이 네이버.com 이거까지 매번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체크해 두시면 뭐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안 풀립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디 로그인이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접속할 때마다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무료 자료집,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들만큼은 평생 무료로 계속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적어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만큼은 다 무료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 정보를 보시면 생각보다 과하게 디테일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스스로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저는 8, 90% 이상의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편인데 이러다 보면 보통 성실함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전 부끄럽게도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성실해질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리면 1000분, 2000분 보시니까 그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제가 쪽팔리게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를 봐주심으로써 저는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저는 무료로 정보를 과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전 투자하실 때도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 100% 모든 무료 정보를 무료로 나눠드림으로써 저는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보들만큼은 계속해서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잘 유지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시는 우리 7만 5천 지금 이제 300분의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되갚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정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하나라도 항상 얻어갈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정리해 오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